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12시 8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리플이 2달러를 뛰어넘어선 날이고, 그리고 시총 상위 5위에서 솔라나 테더를 뛰어넘어서 3위에 등극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테더와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3위, 4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사실상 리플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3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와 함께 싸워오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코인우먼 채널도 함께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기분 좋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흰색 상승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있은 후에 강한 상방 돌파를 보인 모습입니다. 리플 XRP는 어느덧 3,300원에 돌파해 있는 모습인데요.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리플 XRP는 기술보다는 이슈적인 상승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기술이 이른바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상대 강도 지수 RSI 역시 빨간색 라인인 희열의 구간을 오르락 내리는 모습입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연두색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다시 리플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골든 크로스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단조로운데요. 흰색 볼린저 밴드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가격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고요. 노란색 RSI 역시 중간 수준의 위치에서 큰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연두색 흰색 단기 이동 평균선과 붉은색 장기 이동 평균선이 딱 붙어 있는 모습에서 역시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리플 XRP의 기세를 건망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축하의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다른 암호화폐가 다 가고 있는 와중에도 홀로 제자리 걸음을 하던 XRP였는데요. 그렇지만 리플과 XRP의 펀드멘탈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분들은 가장 어려웠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셔서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맞이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XRP 가격이 워낙에 가지 않다 보니까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때문이다 라는 의혹도 참으로 많았는데요. 비록 이번 달에도 리플은 10억 에스크로 물량을 언락하고 또 약 8억 에스크로 물량을 락업했지만 에스크로 물량 의혹이 무색할 정도로 XRP의 가격은 오히려 2달러를 넘어서서 기피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까지 시총을 만약에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현재 리플 XRP의 시가총액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여전히 규제와 관련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 XRP가 방금 테더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했다. 리플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일 때도 있었지만 2018년 6월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간주했던 힘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 연설 이후에 XRP는 시총 2위 자리를 이더리움에 내줬다. 리플과 SEC 소송 중에 공개된 힘먼 이메일에 따르면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말은 즉 힘먼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더리움에게는 비증권이라는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XRP는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기소가 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규제 상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의 명확성을 끌고 올 책임은 이제는 트럼프 정부 체제 내에서의 새로운 SEC 위원장에게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SEC 위원장이야말로 이러한 시장의 불안감을 이제는 잠재워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역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특히 기술,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질 것이다. 미국은 SEC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되어 왔는데 과거 인터넷 산업처럼 미국은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분야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암호화폐와 AI를 중심으로 한 규제 시스템의 변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한 만큼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규제라는 것이 미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궁극에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규제 역시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을 벤치마킹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들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 공동 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국가존비금에 리플 XRP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투자사 모건크릭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는 솔라나 카르다노, 리플 XRP, 도지코인, 헤데라 등 5종의 알트코인을 가장 선호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이 있다면 에이다, XRP, 헤데라에 베팅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루머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인 만큼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다음 주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에 대해서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루머는 사실상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 만큼 차분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76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0대에 머물렀던 알트코인 지수가 76까지 올라온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알트코인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 5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역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단일 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셀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를 만나서 3분 동안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회사가 이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회사 임원이 설득을 하지 않아도 주주들이 먼저 왜 우리 회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날도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관이나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는 이렇듯 내부 평가 및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기관의 진입 역시 조만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